말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공감이 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요. 좋은 의도로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대단한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말의 내용이 달라서? 목소리가 달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요. 직장에서 팀장한테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한마디로 묵살됐어요. 나는 논리적이었는데 왜 안 통했을까요? 또는 부부 사이에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며 화를 냈어요. 내가 잘못한 건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화의 핵심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먼저예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딱 네 글자 지피지기가 그 말이에요. 손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원전 6세기 무렵 오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오왕 합류를 위해 손자병법 13편을 썼는데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전쟁 전술이 아니에요. 사람과 상황을 읽는 원리예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 경영학, 심리학, 외교학, 스포츠 코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을 대화에 적용해 볼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오늘은 싸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 대화 이야기예요. 2500년 전 전쟁터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에 그대로 적용돼요. 고전에서 벌어진 실제 에피소드들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지피지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심리를 읽어서 내 뜻대로 이끄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건 손자병법을 절반만 읽은 거예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1승 1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알면 이기기도 지기도 한다.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지기가 먼저예요. 상대를 파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나의 한계, 나의 편견, 나의 말버릇, 나의 감정 패턴. 이걸 모르면 상대를 아무리 잘 파악해도 결국 대화가 틀어져요. 실제 역사 에피소드를 하나 볼게요. 춘추시대 제나라에 제상 안영이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작았냐면 전차에 탈 때 발판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초나라 왕이 안영을 조롱하려고 일부러 성문 옆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안영에게 그 구멍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거나 억지로 들어가며 자존심을 꺾었겠죠. 근데 안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의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개구멍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지금은 사람의 나라에 온 것 아닙니까? 사람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영이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초나라 왕이 자신을 조롱하려 한다는 것,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지를요. 그게 지기예요.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에요. 재밌는 건 안영은 화가 났을 거예요. 외국에 사신으로 갔는데 개구멍으로 들어오라는 건 심한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안영은 그 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 화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았어요. 화를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말로 바꾼 거예요. 대화에서 나를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감정 상태를 아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자로는 직선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화가 나면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느 날 공자가 위나라의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에 자로가 화를 냈어요. 그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자로는 스승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서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어요. 공자는 그때 자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직접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감정이 격해진 자로와 논리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달아오른 제자와 이성적 토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대화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나? 불안한가? 피곤한가? 이 상태에서 하는 말은 의도와 달리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 공격으로 들리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이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해요.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먼저 전달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았어요. 공자는 자로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함으로써 자로의 감정도 가라앉혔어요. 자로가 나중에 회상하면서 스승님께서는 화가 나셨을 텐데도 차분히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버릇을 아는 거예요. 전국시대 유세가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소진이에요. 소진이 처음 조나라 왕을 설득하러 갔을 때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소진이 자기 생각을 너무 빠르게 쏟아냈어요. 왕이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논리가 이어졌어요. 말은 맞는데 왕이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왕은 압도당한 느낌이 들어 거부했어요. 소진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고향으로 돌아가 1년을 더 공부했어요. 두 번째로 나섰을 때는 달랐어요. 왕의 반응을 보면서 속도를 맞췄어요.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 더 나아가고 왕이 멈칫하면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풀었어요. 결국 6개국 재상을 동시에 맞는 합종 동맹을 이뤄냈어요. 자신의 말버릇이 뭔지 알고 그것을 꽂힌 거예요. 소진의 이야기에서 재밌는 디테일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아내는 배 짜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형수는 밥도 안 해줬어요. 소진은 그 수치심을 에너지로 바꿔서 밤마다 공부했어요.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현수자고의 자고 부분이에요. 자신의 실패 패턴을 알고 그걸 바꾸기 위해 극단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안영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영은 초나라에서 또 다른 시험을 받았어요. 초나라 왕이 연애 중에 포박된 제나라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이 사람이 도둑이라고 했어요. 제나라 사람을 망신 주려는 거였어요. 그때 안영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회남의 귤이 회북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환경이 다르면 열매가 달라지죠. 제나라에서 선량하게 살던 사람이 초나라에 오니 도둑이 됐군요. 초나라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요? 안영은 자신이 이 대화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제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초나라 왕이 원하는 것도 알았어요. 망신을 주고 싶다는 것이요. 그 사이에서 초나라 왕에게 망신을 되돌려주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길을 찾았어요. 혹시 대화 중에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대화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말버릇이 뭔지 갑자기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제 상대를 아는 것 지피예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전국시대 최고의 언변가로 불린 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진과 함께 귀국자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장이는 나중에 진나라를 위해 연행이라는 외교 전략을 펼쳤어요. 장이가 이 전략을 성공시킨 핵심은 단순했어요. 각 나라 왕이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어요. 어떤 나라는 영토 확장이 급했고 어떤 나라는 안보가 급했고 어떤 나라는 왕개인의 권력 유지가 급했어요. 장이는 그 급한 것을 건드렸어요. 대화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이 상대방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면 공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지피예요. 장이가 각 나라 왕을 설득할 때 쓴 방법이 있어요. 왕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왕의 측근을 먼저 만났어요. 측근을 통해 왕이 요즘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에 화가 나 있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파악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왕 앞에 섰어요. 그러니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왕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가치관을 아는 거예요. 전국시대 최고의 언변가로 불리는 맹자가 양해왕을 처음 만난 이야기예요. 양해왕이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셨겠죠. 이 한마디에서 맹자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어요.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왕의 기대에 그냥 맞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요. 왕은 어찌하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이 이익을 추구하면 대부가 이익을 추구하고 대부가 이익을 추구하면 백성이 이익을 추구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이게 왜 통했을까요? 맹자는 왕의 가치관이 이익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가치관이 왕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두가 이익을 쫓으면 결국 왕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논리예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면서도 그 가치관 내에서 설득의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대화의 묘미예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라는 접근이에요.
맹자가 왕에게 인의를 설파했지만 왕은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더 잘 챙기게 됐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자존심 구조를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의 영역이 있어요. 안영이 왜 그렇게 대화를 잘했냐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절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나라 왕이 자신을 조롱할 때도 안영은 왕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존심 구조를 알았어요. 초나라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을 왕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귤과 탱자 비유로 이 사람이 도둑이 된 건 초나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죄인을 변호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초나라 왕에게 당신 나라가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곳이요? 라는 역공이에요. 왕은 그 즉시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상대방의 자존심 구조를 안다는 건 어디를 건드리면 대화가 닫히는지 아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고 파악이 됐을 때 대화가 술술 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자존심을 건드렸다가 대화가 막힌 경험이요? 여기서 오늘의 반전이에요. 지피지기를 배우면 대화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손자병법의 원문을 다시 읽어보면 백전불패가 아니에요. 백전불태예요. 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손자는 이기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대화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은 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졌다는 느낌이 관계를 망가뜨려요.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최고의 병법은 계략으로 제압하고 그 다음은 외교로 제압하고 그 다음은 군사로 제압하고 최하가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군사로 제압하는 것이에요. 상대가 스스로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 계략으로 제압하는 것이에요. 즉 최고의 대화는 상대방이 설득됐다는 느낌조차 없이 납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영이 바로 그랬어요. 초나라 왕은 안영에게 진 게 아니에요. 안영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잘 마무리됐어요. 왕은 체면을 지켰고 안영은 목적을 잃었어요. 둘 다 위태롭지 않게 됐어요. 지피지기의 진짜 목적은 대화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위태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전 에피소드들에서 뽑은 실전 기술 3가지예요. 1. 먼저 들어라. 공자의 총명하게 듣기.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들을 때는 총명해야 하고 볼 때는 밝아야 하고 얼굴빛은 온화해야 하고 태도는 공손해야 하고 말할 때는 충실해야 하며 일에는 신중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물어야 한다. 공자가 들을 때 총명해야 한다를 말할 때 충실해야 한다보다 먼저 배치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야 해요. 그것도 총명하게 들어야 해요. 총명하게 듣는다는 게 뭐냐면 말의 내용뿐 아니라 왜 이 말을 지금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할 때 총명하게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지 자기 노력을 알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답할 수 있어요. 2. 상대의 언어로 말해라. 맹자의 방식. 맹자가 양해왕에게 인의를 설파했을 때 맹자는 추상적인 도덕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어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맹자는 그 욕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인의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는 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용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제안할 때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라고 하면 안 통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세요 라고 해야 통해요. 같은 내용인데 언어가 달라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를 쓴 거예요. 소진이 1년을 더 공부하고 나서 달라진 것도 바로 이거예요. 각 나라 왕마다 다른 언어를 구사했어요. 3.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안영의 한 박자. 안영이 대화를 잘한 비결 중 하나가 침묵이에요. 초나라 왕이 조롱할 때 안영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 박자 쉬었어요. 그 침묵 안에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왕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요. 대화에서 침묵이 불편하면 말을 채우고 싶어져요. 그 채우는 말이 대부분 실수예요.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손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의 조건 중 하나는 때를 아는 것이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장수가 이긴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안영이 그 침묵 한 박자 안에서 상황 전체를 역전시켰어요. 그 여백이 지피지기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침묵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속으로 셋을 세어보세요. 1, 2, 3. 그 3초 안에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말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3초 안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훨씬 명확해져요. 안녕이 개구멍 앞에서 멈췄던 그 짧은 시간이 대화 전체를 바꿔놓은 것처럼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가장 와닿은 기술이 어떤 건가요? 혹시 지금 당장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상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요. 안녕은 평생 제 나라의 재상으로 살면서 수많은 외교적 위기를 헤쳐나갔어요. 키도 작고 외모도 소박했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누군가 물으면 안녕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잘 들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치피지기는 전쟁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이 결국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고 일을 이뤄냅니다. 안녕은 키가 작았어요. 외모도 평범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제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재상 중 한 명으로 기억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을 정확히 알았고 상대방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알물 바탕으로 항상 둘 다 위태롭지 않은 길을 찾았어요. 그게 치피치기의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다음에 대화하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세요.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어때?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이 두 가지만 물어봐도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대화 전에 내 감정 상태의 말버릇, 목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디가 자존심 구조인지를 파악하세요. 셋째,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세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세요.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번 대화해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연결하려 하세요. 그게 치피지기예요. 2500년 전 손자가 전쟁터에서 발견한 지혜가 오늘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치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 것. 이것이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안녕은 개구멍 앞에서도 연회장에서도 늘 위태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자신을 알았고 상대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단한 웅변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야기가 일상의 대화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화려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 나를 정확히 알고 둘 다 위태롭지 않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화 기술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의 대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